잘못 이해했어요? 네. 부가견이었고. 자, 새로 오신 분들 있는데 정시가 되었기 때문에 미나님, 우주님 어서 오시고요. 정식으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시작되기 전에 벌써 19분이 와 계시는데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지도사 호몽이의 행복 캠핑에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호스트 호몽이라고 합니다. 저는 항상 제 미드 때마다 말씀드리지만은 호몽이는 호랑이의 꿈이란 뜻이고요. 저의 캠핑카 이름이기도 합니다. 제가 작년 10월부터 이 프렌즈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때 처음에 어떤 닉네임을 정할까 하다가 제가 그때도 한참 이렇게 지금도 그렇지만은 캠핑을 자주 다니고 있고 제가 스타렉스 캠핑카가 있어 가지고 그 캠핑카 이름을 그때 지었는데 그 이름으로 닉네임을 쓰면 좋겠다. 그래서 초기에는 캠핑이란 주제로 미드를 주로 열었습니다. 근데 이제 겨울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캠핑에 대한 관심이 봄이나 여름보다는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주제를 나중에 바꿔서 성공소통방이라는 주제로 제가 쭉 했고, 제가 원래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는 분야가 머신 비전이라고 조금 낯설은 용어가 될 건데, 요새 뭐 4차 산업혁명,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뭐 인공지능 요런 관련되는 유사 업종이라고 생각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산업용 카메라를 이용해서 자동화가 되어 있는 공장에서 그 물건이 생산될 때 불량을 색출하는 그런 분야를 머신 비전이라고 하고, 저는 지금 한 10년 가까이 그쪽 관련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제 전문 분야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8 시에 여러분 많이 지금 23분 들어오셨는데 캠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료가 한 20장 정도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한번 좀 잘 들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들 구세라 포근이님, 창행님, 송지혜님, 행복희님도 오셨네요. 꽃밭재 무리님, 예, 다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순서는 먼저 캠핑이란 어떤 종류가 있느냐, 캠핑도 다양한 종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캠핑장은 또 어떤 형태가 있는지, 그 다음에 캠핑카 하면은 어떤 여러분 이미지가 그려지는 게 한 종류는 아니잖아요. 캠핑카는 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주로 이제 국내 위주로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 캠핑 용품이 있는데 밑에 14 가지가 쭉 적혀 있는데 이게 단어는 아니겠죠. 그렇지만 주요한 거 처음에 캠핑을 시작할 때 많이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을 그림 위주로 해 가지고 제 경험을 같이 실어서 제가 뭐 100%다 전달은 하지는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캠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할 때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차례 부분에 나와 있는 이 사진은 동해안 제 캠핑카 안에서 차 안에서 동해안 바닷가에 지금 그 바다까지 거리가 5 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서 찍었는데 이게 아침에 찍은 사진일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동해안 나가서 이제 뒷문을 열고 바라보는 그 바닷가 모습은요. 뭐라고 그 행복감을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예. 다음 넘어갈게요. 예. 다음은 캠핑 종류가 사실은 백패킹을 캠핑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조금 의문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 백패킹도 뭐 강의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배낭을 메고 산 정상이라든지 어딘가 이동을 해 가지고 뭐 호숫가도 마찬가지죠. 거기서 보통 1-2 인용 텐트를 치고 숙박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것도 캠핑이죠. 그래서 백패킹이 가장 1 인이 갔을 때 자기 배낭 안에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는 가장 작은 규모의 패킹이고, 또 우리 한국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오토 캠핑입니다. 오토 캠핑이 차를 가지고 그 안에서 캠핑 용품들을 싣고 가서 캠핑장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하는 캠핑을 오토 캠핑이라고 칭합니다. 근데 인제 '나는 캠핑 용품이 아직 준비 안 됐어. 그런데도 캠핑은 가고 싶어.'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글램핑이라는 이미 뭐 펜션이나 호텔처럼 캠핑장 안에 별도 공간에 다 지어져 있는 그 안에 뭐 냉장고도 있고 조리기구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하는 그런 형태의 캠핑. 우리나라의 글램핑장 평균 가격이 하루 자는데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그 평균 뭐 그 이상도 될 수 있고 그 이하도 될 수 있는 데가 있는데 시설에 따라서 고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코로나 시작하면서 그전부터도 있었지만은
무려 시장이 한 20 배가량 커진 시장이 차박 캠핑이라는 시장입니다. 그럼 차박이란 뭡니까? 차에서 잔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차박 캠핑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 차박 캠핑의 한 분류인데 텐트를 친다거나 타프를 치는 게 없이 그냥 주차장에 주차한 것처럼 캠핑을 하는 걸 스텔스 차박 캠핑이라 합니다. 이 스텔스란 말이 그 비행기 스텔스 하는 게 레이더에 안 잡히는 것을 스텔스라 그러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박 캠핑에서도 스텔스 차박 캠핑이 이렇게 있습니다. 뒤에 호몽이 이렇게 적어 놨죠. 이게 제 캠핑카입니다. 외부에서 스타렉스 리무진인데요.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냥 리무진입니다. 전혀 뭐 러닝을 단다거나 이런 게 없이 그냥 차로 보이게끔 한데 안에 시설은 침상부터 해 가지고 전기 시설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이렇게 캠핑이 유행되면서 모터홈 캠핑이라고 하죠. 사실은 모터홈이라는 것은 그냥 홈이 돌아다니는 것을 모터홈이라 그러겠죠. 근데 이게 인제 미국식, 유럽식 이렇게 하는데 지금 사진은 미국식 모터홈의 전형적인데 어마어마합니다. 옆으로 사이드로 침대가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근데 아직까지는 크게 보급은 안 돼 있고 아직까지는 크게 보급은 안 돼 있고 이런 모터홈 형태도 점점 캠핑장에 가면은 많이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만큼 보통 저 가격이 1억 대는 다 넘고 뭐 크면 한 2억 대까지 가까이 되거든요. 예. 다음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캠핑장은 또 어떤 형태가 있느냐? 캠핑장은 캠핑장은 우리 흔히 말하는 사설 캠핑장이 있습니다. 3만 원 사설 캠핑장은 3만 원대 거의 없습니다. 아주 뭐 시설이 열악하면 몰라도 한 4만 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6-7만 원까지 이렇게 하루 자는데 그 정도 되는 일반 개인이 하는 사설장이 있고 그다음에 캠핑장도 휴양림에 또 부속되어 있는 캠핑장이 있습니다. 무슨 휴양림 캠핑장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은 또 사이트가 별도 있어 가지고 따로 예약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립공원 전부는 아닌데 국립공원에 캠핑장 사진이 사실은 저게 설악동 캠핑장이라고 사이트가 한 120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국립공원 캠핑장이라고 할 수 있죠.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운영 뭐 서울시 뭐 이렇게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인데 저 사진은 어디겠습니까? 예. 저게 난지도 캠핑장입니다. 난지도 캠핑장입니다. 작년에 개보수해 가지고 아주 인기 있는데 평일에는 쪼끔 예약이 되지만 주말에는 뭐 한 달 전도 예약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주로 또 이렇게 자주 가고 찾는 곳이 경치가 좋은 곳을 따라다니는 노지차박이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홍천 노지차박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충주 노지차박 이렇게 적어 놨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을 그러니까 차박 가는 사람들이 초기에는 전부 다 이곳을 다 한번 들러올 만큼 가장 유명한 곳입니다. 홍천 노지차박은 보곡 반벌 유원지라는 데입니다. 사진에 보시다시피 어마어마하죠. 주말에 되면은 어디 차 한 대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빽빽합니다. 그래서 제일 유명한 곳이고요. 홍천에 있는 모곡 밤벌 유원지 노지고요. 그다음에 충주 저기는 수주팔봉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 사진이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은 이 출렁다리가 있어요, 정면에. 그 바위 오른쪽으로. 그래서 그 출렁다리의 전경이 아주 멋진 그런 수주팔봉이라는 곳인데 이 수주팔봉이 지금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차량 대수가 이렇게 한계를 둡니다. 제가 유 초기에 재작년 4월 달이네요. 4월 달에 따라TV라고 유튜브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제가 그 구독자였는데 제가 저기서 차박을 할 때 아침에 차 마시고 있는데 와서 인터뷰하자 해 가지고 거기에 한 1분 정도 제 영상이 나오는 건데 그다음에 제가 크게 그냥 동해안 노지차박, 서해안 노지차박 했는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국내 여행 지도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빨간색 네임펜으로 간 곳을 치는데 한 2년 이상 다니다 보니까 그냥 빼곡히 안 간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유명한 데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해안은 참 좋은 곳이 많은데 이 서울, 경기 이쪽에 사는 분들은 이동 거리가 벌써 4 시간가량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접근거리인데 가면은 일단 너무 안 좋 너무너무 좋은 곳이죠. 그다음에 서해안 노지차박 이렇게 했는데 서해안은 사실은 조수간만 차이가 있어 가지고 바닷가가 동해안처럼 그렇게 깔끔하진 않는데 일몰이 참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일출은 제 인스타에도 일몰 사진들이 꽤 나오는데 아주 일몰이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캠핑장의 형태하고 그다음에 캠핑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혼자서 막 떠드는 것보다 이렇게 같이 채팅창이라든지 질문 올려주시고 이러면은 답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켜시고, 저는 마이크 안 막아 놓거든요. 마이크 켜시고 이야기해 주셔도 되고. 여기까지 했는데 저는 이런 게 궁금합니다 하시는 분 없으실까요? 허공이님, 네네. 혹시 제주도에서도 차박해 보셨어요? 제가 올해 4월 달에 제주도로 갈 예정입니다. 작년 계획이 있는데 안타깝게 제가 그 차를 직접 저 스타렉스 호몽이를 가지고 배로 해서 가려고 9박 10일 계획을 다 잡았는데 손가락이 절단됐어요, 3월 말에. 그래서 안타깝게 그 계획을 취소할 수밖에 없어 가지고 개인적인 좀 아픔이 있는데, 올해는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저한테는 좀 특별한 또 날,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특별한 한 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와이프랑 같이 제주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 4월 달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예. 음, 그것도 감사합니다. 궁금하네요. 네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예. 캠핑장 추천해 주세요 하는데, 로즈님, 4월 달에 제가 오늘은 개론 형식으로 여러 가지를 캠핑 용품이라든지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제가 다녔던 캠핑장, 그다음에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는 이렇게 추천을 할 예정이니까, 앞으로 제목은 항상 비대지도사 호몽이의 행복 캠핑입니다. 그래서 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죠. 근데 안타깝게 이게 갑자기 이 코로나 때문에 캠핑 인구가 한 20 배가량 늘어나 버렸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20 배라고 하더라고요. 전시장 가서 물어보면은. 늘어나 버렸기 때문에 많은 그냥 일반 사설 캠핑장도 예약을 미리 한 달 전이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주말에는 예약이 힘듭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래서 노지 캠핑을 주로 다니는데, 노지 캠핑도 가서 막 쓰레기 버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그 불멍이라 그러죠. 화롯불을 땅불이라 그러는데, 화롯대에서 하지 않고 땅에다가 불을 피우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은 그런 거에 지저분한지 모르는데 사실은 하고 나면 남들이 볼 때는 정말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자꾸 그 노지 캠핑장을 폐쇄해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아 가서 좀 안타깝습니다. 예. 저도 그래서 초기에는 그렇지 않은데 노지 캠핑장이 자꾸 없어지는 바람에 이제는 이렇게 텐트를 친다거나 타프를 치지 않고 스텔스 차박 형태로 좋은 곳을 좀 쫓아다니는 그런 입장이라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뭐 텐트를 안 치는 것은 아니니까요. 예. 말씀드리는 사이에 하얀 바나나 님도 오셨고 서희 오동가라 님도 오셨네요. 짹짹레사 님도, 다솜 님, 치유 명상 샤인 님, 다들 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갈게요. 음. 다음 주제는 캠핑카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캠핑카 범주 내에서, 이게 이제 국내 위주입니다. 제일 작은 형태는 견인을 해 가지고, 견인을 해서 다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트레일러가 있고 카라반이 있습니다. 트레일러는 펼치면은, 아주 작은 트레이는 그 안에 그냥 짐만 싣는 트레이도, 캠핑 용품만 싣는 트레이더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한 2천만 원대 되는 트레일러는 펼치면은 그 안에, 그러니까 텐트가 됩니다. 주거를 할 수 있는 텐트가 되는 전개형 그런 트레일러가 인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캐러밴은 뭐 SUV 차량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견인을 해 가지고 다니는데, 그 부분 안에 모든 주거 시설이 다 있죠. 또 소형도 있고 아주 대형도 있고, 미국식은 또 엄청난 캐러밴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움직이지는 못하지만은 차가 견인해서 어느 일정 지역에다가 놓고 그런데, 조금 사실은 트레일러는 그런 경우는 없는데 캐러밴은 무슨 그 주차랍니까? 그 공영 주차장에다 장기 주차를 하는 그런, 그다음에 또 좀 전경이 좋은 위치에다가 무단으로 어떻게 보면은 자기만의 붙박이로 이렇게 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는데, 참 보기가 안 좋아요. 딱 보면은 그게 사람이 있다 없다 표시가 나거든요. 그래서 뭐 개인 사유지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가서 하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어떤 식으로 법규가 개정돼 가지고 없어졌으면 하는 게 저 개인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포터 봉고 기반의 캠핑카가 있는데, 이 1톤 위에다가
일 포트나 봉고가 1톤 베이스니까요. 그렇게 해 가지고 캠핑카를 저렇게 아주 멋있게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는 저게 일반적으로 한 8천에서 1억 가까이 되는데 가장 많이 이렇게 캠핑카라고 하는 차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보다 더 큰 1억 대 이상 되는 미국식 모터홈도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만 이제 특징적인 게 아래에 있는 그런 것들인데 내의가 이 천장이 높지 않습니까? 그걸 캠핑카로 이 젊은 층들한테 아주 그렇게 하는 지금 사진에 보면은 천장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루프탑이라 그러죠. 텐트가 아예 그렇게 있는데 저런 데면은 생각보다 차 안에서도 두 명이 앉아 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차를 마실 수 있는 아주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레이가 인기 있는 모델이고 그다음에 인기 있는 모델이 카니발입니다. 지금 보면 카니발에 이렇게 침상을 만들고 좀 앞으로 서랍을 빼 가지고 뭐 가스레인지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식탁도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다음에 그렇게 인기 있고 그다음에 카니발보다는 쪼끔 더 인기 있는 게 스타렉스. 요즘은 이제 스타리아죠. 새롭게 됐는데 스타렉스 기반의 캠핑카입니다. 이게 주차를 아무 데나 사실은 위에 지금 포토 캠핑카라든지 미국식 모터홈 이것은 일반 아파트 주차장이라든지 마트 주차장 같은 데는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롭게 주차가 자유롭게 하는 부분에서는 카니발이나 스타렉스가 최고의 캠핑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꾸미는데도 차만 있다면은 뭐 저렴하게 뭐 1,000만 원대에서 2,000만 원대 2,000만 원을 넘지 않은 선에서 나름대로 캠핑카를 꾸밀 수 있는 그런 그다음에 이것보다는 쪼끔 내가 주차장에 못 들어가더라도 쪼끔 공간을 좀 넓게 쓰고 싶다는 분들이 주로 가지고 있는 차가 르노 마스터나 벤츠 요것을 안에 인제 화물차인데 사실은 승용으로 해 가지고 개조는 잘 안 하고요. 르노 마스터 밴을 개조해 가지고 캠핑카로 쓰는데 이것도 아주 인기 있는 캠핑카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 그렇죠. 소비 많이 사실은 스타렉스 그중에 제가 호몽이는 스타렉스에서도 리무진이지 않습니까? 침상을 놓고도 그 높이가 한 20 센티 가량 높기 때문에 안에서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서 가지고 행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침상 위에서는 못 서지만은 밑에 바닥에서는. 그래서 제 호몽이가 가면은 사람들이 다들 부러워합니다. 일반 스타렉스도 부러워하지만은 그냥 제 자랑을 했네요. 냉동탑 벤처. 예 맞습니다. 자 캠핑카. 혹시 캠핑카에 대해서 질문이 있을까요? 제가 하나하나 혼자 막 끌고 나가는 것보다 질문이 있으면은 그때그때 이렇게 같이 받으면서 넘어가려고 제가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스타얼님 예 반갑습니다. 시미님, 올리비에님 예 와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오늘은 행복 캠핑이란 주제로 여러 가지 캠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참고로 늦게 오신 분들한테 다시 공지 드리면은 지금 오늘 미더번 카메라 세대가 숨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더볼. 그래서 뭐 갑자기 소리를 낸다든지 저 앞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신다든지를 참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국가빵 님이 "타월 연장해서 크게 개조해서 캠핑카 개조가 우리나라에서 가능." 어 작년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요. 우리나라 차량 개조에 대해서 그냥 완전 거의 다 오픈해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불법 개조를 하면 안 되고 구조 변경을 하고 난 데는 반드시 구조 변경했다는 것을 등록소 가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제 차도 원래는 11 인승 스타렉스 리무진이었는데 지금은 앞에 좌석 두 개만 놓고 2 인승 캠핑카로 등록돼 있는 차입니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개조 그러면 개조해 가지고 그냥 불법으로 타고 다니면은 누가 단속하느냐? 사실 걸릴 이유는 없는데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보상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의외로 시내 운전이 아니고 외지 노지라든지 이런 데 가 가지고는 사고 날 저도 사실은 차가 막 자갈밭에 빠져 가지고 힘든 적도 있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문제가 되니까 반드시 구조 변경도 하셔야 됩니다. 예. 돈두렁 같은 데 빠지면 저는 그래서 자가 견인 뭔가 바도 있고요. 몇 가지를 가지고 다닙니다. 제가 그때 눈 올 때 한번 혼이 나 가지고 그리고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면은 캠핑카로 전환이 되면요. 우리 자동차 보면은 군한이 있고 견인이 있다. 나는 사실 승용차 타고 다닐 때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근데 이게 캠핑카는 일단은 차량 보험이 현대화재밖에 안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견인이 안 돼요. 군한이 안 됩니다. 견인은 되는데. 군한이 뭐냐?
그러니까 차가 갑자기 길거리에서 사 가지고 어느 일정 부분에 차를 매달아 가지고 가는 걸 견인이라고, 군환은 차가 빠졌을 때 그 구조를 해 주는 걸 군환이라는데, 군환 서비스가 보험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설 군환 업체에다가 요청을 해야 돼요. 그만큼 캠핑카들이 그런 군환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예 보험에서 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유의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도 군환을, 아니 그러니까 뭐 자가 군환이 아니더라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까지는 다 못하고, 그것은 내가 차후에 미드백 할 때 그런 제 경험담이라든지 이런 것도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겠습니다. 예. 가면나님, 무야호 블루베리님, 임브로님 새로 오셨네요. 예. 오늘 호몽이가 진행하는 행복 캠핑에 와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예. 예. 캠핑카를 타다 보면은 조심해야 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예. 자,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 볼게요. 음. 자, 캠핑 용품으로 이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인제 사실은 캠핑 용품을 뭘부터 사야 될까가 고민인데, 뭐 캠핑 간 다음에 일단 텐트부터 준비하니까 제가 텐트를 제일 먼저 사요. 그래서 텐트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 볼게요. 제일 어쨌든 한강 공원에 간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옛날에 텐트 쳤는데 요새는 그늘막도 못 치게 하니까 근데, 간단한 텐트 연인이 둘이 간다든지 아니면 젊은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간다 했을 때 자동 텐트를 하기도 하고 원터치라는데, 이걸 톡 던져 버리면 그냥 텐트가 자립이 되는 그런 텐트입니다. 그래서 원터치 텐트라는데, 사실은 가족이 한 명만 있어도 되게 불편하니까 연인끼리 딱 붙어서 이렇게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만 주로 이용하는 텐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부터는 이제 차박용 텐트 두 가지 형태인데, 어 아까 카니발이라든지 스타렉스는 이렇게 꼬리 텐트를 거의 안 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SUV 차량에서 그냥 이동해 가지고 텐트 안 치고 이렇게 하는 것을 꼬리 텐트랍니다. 저렇게 꼬리 텐트라고 차 뒤에 까만색으로 있는 게 꼬리 텐트인데, 저렇게 쳐 놓으면은 개방감이 훨씬 커집니다. 그냥 문을 닫아 놨을 때 그 트렁크를 열어 놓으면 모기도 들어오고 바람도 불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꼬리 텐트 형태로 열어 놓으면은 훨씬 공간도 넓어지고 개방감도 있어서 인기 있는 텐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과정인데, 처음에 인제 차박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꼬리 텐트를 주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예. 국카빵님 저런 거 신기하죠? 예. 저걸 이름을 꼬리 텐트라고 그냥 총칭을 합니다. 그다음에 차박 텐트는 차에 붙여서 이렇게 치는데, 저는 인제 차박 텐트는 제드사가 사실은 옛날부터 제일 유명한 ZED 하는 제드사가 유명한데, 그 안에 모델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저도 그 안에서 모델을 세 번째 바꿨는데, 지금은 저도 오토 듀얼 팔레스 4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최신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치다 보면 자꾸 실장을 내게 돼서요. 그걸 바꿀 수밖에 없는데, 예. 예, 어닝 이야기는 오늘 없습니다. 어닝의 편리함 이런 부분들도 따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다음에 옆에 샤워 텐트라고 있죠. 이름은 샤워 텐트라는데 저게 화장실이 되기도 하고요. 실제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탈의실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지 캠핑 같은데, 뭐 일반 사설 캠핑장이나 휴양림 캠핑장 이런 데는 저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노지에서 생활하시는 분들한테는 저게 화장실도 되고 샤워실도 되고 탈의실도 되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쓰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고, 어떻게 보면 필수적으로 또 가져야 되는데, 저게 원터치입니다. 그래서 말면은 동그랗게 이렇게 말리는 그런 텐트이기 때문에 가격도 뭐 한 2-3만 원밖에 안 하니까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차박용 텐트에 꼬리 텐트, 차박 텐트, 노지에 갔을 때는 샤워 텐트, 요런 것을 이야기 드릴 수 있거든. 그다음에 인제 가족이 뭐 두 명이 못 들어갈 거지만 보통 3 명, 4명 가족 단위로 넘어가면 밑에 텐트들이 인제 필요합니다. 돔형 텐트를 해 가지고 둥그렇게 있는데, 이거는 개방감이 아주 좋습니다, 개방감이. 그래서 작은 사이즈 도명도 있고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4-5 미터 정도 되는 그런 도명 텐트도 있습니다. 가격도 도면 텐트 비싼 것은 1 0 0만 원이 훨씬 넘는 가격입니다. 제가 오늘은 메이커까지는 이야기 안 하는데, 다음에는 또 메이커 중에서도 인기 있는 메이커도 한번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거실형 텐트라 그러죠. 옛날에는 그냥 저 위에 자동 텐트처럼 이런 텐트가 그냥 있는데, 요즘에는 그냥 아파트로 옮겨 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에 보면은 거실도 있고 또 침실도 있고
그래서 거실형 텐트를 안에는 침실이라 안 하고 전실이라 해 가지고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 별도 있고요. 거실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깁니다. 한 5m 정도 이렇게 되는 거실형 텐트들이 많은데 저것도 사이즈에 따라서 4m 짜리, 5m 짜리 있는데 치기가 조금 그러니까 손재주가 없는 사람들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폴대도 많이 박아야 되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군대에 있을 때 텐트를 치는 전문병이라서 처음부터 텐트는 잘 쳤습니다. 이것도 제 자랑이네요. 예. 예, 거실형 텐트는 거의 집 수준입니다. 그래서 비싸기도 저것들은 뭐 싼 것은 50만 원대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텐트 재질에 따라서 이제 비싼 건 또 100만 원이 나오고. 그다음에 티피 텐트라고 있습니다. 이게 인디언 텐트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또 감성 캠핑하는 사람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저거는 일반 텐트들은 전부 다 이렇게 나일론 재질에 있는 그런 제가 인제 그냥 통칭의 나일론 폴리 재질이라고 합니다. 그런 재질인데 티피 텐트는 이게 면하고 같이 섞여 있는 예 혼방 재질입니다. 그래서 보기는 정말 깔끔하고 멋있습니다. 저걸 쳐 놨을 때는 진짜 환상적이에요. 근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외지에 나가면은 눈이나 비를 맞을 확률이 높고 습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데 좀 게을러 가지고 저것을 그냥 접은 채로 그냥 놔뒀다. 다음에는 100% 곰팡이가 썰어버립니다. 저거는 무조건 100만 원이 넘는데 100만 원, 200만 원 가까이 하는데 그렇게 관리하면 다음에 예 못 씁니다. 관리가 그만큼 멋인데 어느 분이 마이크가 켜져 있습니다. 마이크 좀 꺼 주십시오. 마이크 꺼 주십시오. 제가 누가 마이크가 켜져 있을까요? 잠깐만요. 예. 마이크 해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솜 님이 마이크 했는데요. 예. 마이크 해소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 텐트. 자 텐트에 대해서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예. 뭐 제가 자세히 할 이야기가 많으니까 많은 부분의 이야기는 못 하더라도 텐트에 대해서 곰팡이 관리 그다음에 캠핑 이거 하려면은 많이 부지런해야 됩니다. 특히 비 맞았을 때라든지 이럴 때는요. 와서 집가가 안 말려 주면은 맨텐트 저게 아니더라도 다음에 갔을 때 곰팡내 나 가지고 못 씁니다. 그래서 항상 잘 말려 줘야 되고 다음에는 아파트 하면서도 어떻게 텐트 그 저 큰 것을 잘 말리는 나름대로의 또 노하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드리 사실 캠핑은 제가 인제 오지랖이 넓어 가지고 관심사가 많아 가지고요. 제 캠핑 경력은 뭐 3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해 드릴 이야기는 참 많아요. 그래서 제 행복 캠핑에 와 주시면은 뭐 많은 궁금증이 아마 풀리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미리 광고하니까 좀 멍이님, 기대해 노지 주십시오. 캠핑 화장실이 궁금하시대요. 그럼요. 노지 캠핑은 제가 지금 저 텐트 위에 보면은 샤워 텐트라고 해 놨지 않습니까? 예. 참고로 스타렉스 캠핑칸에는 화장실을 어떻게 쓰느냐, 그럼 화장실 있는 곳만 다녀야 되느냐. 저는 노지 캠핑을 주로 다니는데 노지에는 화장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 캠핑 쪽들이 주로 쓰는 말이 휴대용 변기를 수세식 변기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거를 제일 인기 있는 모델이 포타포티라고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요. 용량별로 있는데 저는 그 포타포티를 가지고 다니는데 그 안에 그 블루라는 게 있는데 소변이나 큰 것을 보더라도 그 용액이 냄새를 안 나게 막아줘요. 오히려 오래 가면 갈수록 그 냄새를 더 없애주기 때문에 바로 어떤 볼일을 보고 즉각 그것을 처리하려고 하면 냄새가 나는데 오히려 한 3-4일 놔뒀다가 하면은 냄새가 그 아주 안 난다고는 할 수 없는데 역한 냄새가 훨씬 감소되면서 관리되는 그런 변기가 있습니다. 휴대용 변기가 있습니다. 저는 스타렉스가 공간이 크니까 그런 것을 아예 가해 둔 게고 공간이 크지 않으신 분들 지금 꼬리 텐트 가지고 다니시는데 이런 분들 카니발도 사실은 그 포타포티 가져다니기 참 불편하거든요. 스타렉스 이상만 돼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주로 가져다니는 게 포타포티를 들고 가서 샤워 텐트 안에다가 포타포티를 설치해 놓고 거기를 화장실로 씁니다. 화장실이 없는 곳을. 아시겠죠? 예. 장비를 대여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난지도 같은 데 가면은 난지도 캠핑장 가면 장비 대여도 됩니다. 근데 장비 대여하는 게 돈이 훨씬 비싸요. 차라리 제가 미리 이야기하지만은 제 품목을 보고 당근마켓에서 이렇게 구매하시면은요. 빌리는 것보다도 더 저렴하게 사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로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또 마이크가 또 들어오네요. 잠깐만요. 무야호 블루베리님 마이크 해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 본인도 모르는 새에 이렇게 음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오늘은 제가 조금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경고 조치 없이 마이크 해소여도 이해해 주십시오. 마이크를 해소했는데 말씀을 하고 싶다 채팅창에 남겨 주시거나 아니면은 어 이렇게 채팅창에다가 이렇게 남겨 주시면 제가 마이크 다시 열어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가능한 한 마이크 이렇게 안 닫고 미덕을 진행하는 스타일이라서요. 예. 오늘은 죄송함이 됐습니다. 어 조회님, 또박이 크루님, 루트님, 젠틀한 양이님이 또 새로 들어오셨네요. 나가신 분들도 계시고 새로님 아무튼 다들 와 주셔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사실은 이렇게 캠핑 용품들은 워낙 많이 저만 하더라도 텐트를 지금 몇 번 바꿨지 않습니까? 전부 다 당근에서 팔았거든요, 쓰다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활발하니까 당근마켓을 이용하시면은 네. 텐트 중고 구매 시 꼭 확인해야 될 포인트. 텐트 이야기 다음에 좀 자세히 해 드릴게요. 사실은 텐트를 당장 사야 되겠다 하면 저한테 그냥 제 그 인스타 제가 지금 적어 드리지를 못하는데 호비전 1393 이라고 인스타 DM으로 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답을 드리는데 오늘은 할 이야기가 좀 많아 가지고 그래서 다 텐트 뭘 당근 거래할 때 어떤 걸 체크해야 되는 것들도 다음에 텐트 이야기를 또 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좀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당근도 있고 중고나라가 있는데 중고나라는 요새 사기꾼들도 많고 지역적으로 멀리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까운 지역에 있는 내 지역에서만 거래를 하기 때문에 즉 보고 물건을 보고 직거래를 하니까 당근마켓을 저는 오히려 더 추천드려요. 특히 탱크 용품은 이렇게 사진만 봐 가지고는 실패할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예. 저 지금 앞에서 왔다 가시는 분 제가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움직이지 말아 주세요.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요. 네, 나중에 발각되면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예. 농담이고요. 어 무야호 블루베리 님 제가 마이크 했었는데 저 앞에서 왔다 갔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안 쓰면은 제가 강퇴합니다. 다시 저 앞에 나타나시면 강퇴 처리됩니다. 예. 아 예. 왔다 갔다 해 주지 말아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텐트 다음으로 여러분들한테는 좀 낯설 수가 있는데 이걸 뒤에 이야기해야 되나 앞에 이야기해야 되는데 곧 여름이 다가오고 이게 사실 봄만 돼도 이 타프가 너무너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좀 말씀드리는 게 오늘 내가 캠핑 용품 다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타프를 필수적으로 가져다녀야 됩니다. 타프가 뭐 하는 거냐 한마디로 그늘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한 분을 강퇴를 좀 시켜야 되겠습니다. 블루베리 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 오디오 모드로 바꿀게요. 강퇴보다는 오디오 모드가 낫겠네요. 네, 저 앞에서는 안 보이니까. 예. 예, 좀 가만히 앉아 계시면 좋겠는데. 자, 타프는 실제적으로 이게 한겨울 빼놓고는 거의 3계절 동안 하고 간단하게 어디든지 노지에 가서든지 어디서든지 그늘을 만들 수 있는 필수적인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타프에 대해서도 좀 설명드렸는데 가장 많이 치는 타프가 사각형으로 돼 있는 거 렉타란 말이 사각형이란 말입니다. 이 렉타 타프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것도 비마님이 제 또 인스타를 직접 올려주셨네요. 이쪽으로 개인 DM 보내주시면 제가 캠핑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시간 되는 한. 그래서 사각형 텐트가 있는데 이것도 위에 지금 가장 내가 인기 있는 모델을 사진을 가져왔는데 빨간색으로 돼 있고 안에 까만색으로 돼 있는데 이게 되게 죄송합니다.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타프만 쳐졌다 해서 햇빛이 완벽하게 차단되는 게 아니고 한여름에는요 타프 쳐놔도 안에 더운데 블랙 코팅이라 해서 이렇게 안에 코팅이 돼 있는 실리콘 코팅이 돼 있는 뭐 실리콘 코팅이라고도 우레탄 코팅이라는데 보통 실리콘 코팅이라고 총칭을 하는데 되면은 그늘이 확실히 다릅니다. 진짜 시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최근 몇 년 사이에 유행한 타프의 형태입니다. 색깔도 저는 뭐 빨간색이 좋아서 이렇게 빨간색도 가지고 있고 까만색도 가지고 있는데 빨간색이고 안에는 까만색이 있는 블랙 코팅 타프. 그중에서 렉타 타프가 가장 범용적인 타프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좀 더 감성적인 타프 헥사 타프. 헥스는 육각형을 헥사라고 그러거든요. 예. 맞습니다. 자외선 차단율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블랙 지금은 구애 안 하시려면 처음부터 조금 비싸더라도 블랙 코팅 타프를 사셔야 됩니다. 헥사 타프도 마찬가지고요. 헥사 타프는 어떤 분들이 치느냐면 이게 마치 그 범선의 돛 모양으로 이렇게 치 놓으면은 그런 모양으로 좀 사진처럼 보기가 좋은데
햇빛을 가리는 역할들은 조금 약합니다. 근데 감성 캠핑을 주로 하시고 그 유튜버들이라든지 이렇게 멋스럽게 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렇게 헥사 타프를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폼나게 나는 타프를 치고 싶다.' 네. 근데 참 이상한 게 기둥 6개 봐 가지고 치는데요. 제가 주문진에 갔을 때 4 시간을 쳤는데도 못 치는 그 신혼부부가 있어 가지고 제가 하도 안타까워 "도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고 가서 도와드리니까 저녁에 회를 사 가지고 너무너무 고맙다면서 이렇게 가져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진짜 손재주 없는 분들은 텐트뿐만 아니라 타프 치는 것도 참 힘들어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가족 단위로 많이 갔을 때는 타프에다가 스크린까지 이렇게 같이 되어 있는 스크린 타프라는 형태를 뭐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버팔로 로고가 보이는데 이 버팔로가 이 스크린 타프가 제일 무난하게 싸게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장점은 100% 막아 버리면 바람까지도 다 막아면 텐트가 돼 버리고요. 모기장 형태가 있어 가지고 밤에도 벌레가 안 들어옵니다. 뭐 이거는 개방돼 있으니까 당연히 벌레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늘도 만들어 주고 벌레도 안 들어오게. 그래서 사실은 야외에 나가면은 그 벌레 걱정도 많이 하는데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스크린 타프 추천 안 합니다. 부피도 크고요. 멋도 별로 없고요. 예 비만님. 스크린 타프는 보다는 그냥 일반 넥타 타프가 예 이렇게 뭐라나 다루기가 좋습니다. 그다음에 사이드 월이라 해서 타프를 치고 옆에다가 바람을 막아주는 이런 사이드 월도 이렇게 부가적으로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두 군데 다 사이드 월, 프론트 월 이렇게 두 군데 뭐 세 군데 네 군데 다 막지는 않습니다. 보통 두 군데 정도를 막거나 한 군데 정도 막아 가지고 그늘도 만들어 주고 이렇게 바람도 막아 주는 그런 것을 또 추가적으로 그런 사시면 거잖아. 좋겠습니다. 아 방송 못 한다니까. 죄송합니다. 마이크 들어오시는 분 마이크 지금 말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말씀하시면은 제가 해소합니다. 그다음에 윈드 스크린이라고 바람막이 용도로 이것은 텐트 주변이든지 이런 식으로 막아주는 타프라기보다는 그냥 스크린이라는데 요런 용도를 또 가지고 이거는 또 바람막이뿐만 아니라 자기 공간 확보 이렇게 남들한테 자기가 어떻게 생활하는 게 안 보이게 하는 벽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윈드 스크린을 이렇게 치는 경우인데 그냥 쭉 펼치는 게 아니고 이 삼각형 모양은 안으로 접어 가지고 볼대를 세워서 평평하게 하면은 이게 딱 자립해서 서 가지고 있는 그런 겁니다. 자 타프. 자 타프에 대해서 또 이야기 드렸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뭐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또 질문에 대해서 답을 받겠습니다. 타피 높이는 다 비슷한 건 아니고요. 어 타프는 높이라기보다는 높이도 있죠. 저 지금 빨간색 이 타프 여기가 한 2m 10 정도 되고 이게 2m 80 되는 게 가장 많습니다. 근데 이 타프 크기가 3m, 4m 짜리도 있고 3m, 3m 짜리도 있고 4m 40에 5m 40을 저도 가지고 있고 저도 타프가 한 3 가지 되는데 그때그때 용도에 따랐는데 4m 40에 5m 40 하는 게 가장 쓰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기둥은 2m 80 정도 되고요. 가운 2m 10 정도 되는 게 4m 40, 5m 40의 일반 타프의 그 볼대 기준 높이입니다. 예. 24 인용 군용 텐트 같은 느낌은 저만 든 거지. 아 국밥빵 님이 또 24 인용 텐트 제가 아까 군대에 있을 때 텐트 병이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작전만 나가면은 24 인용 텐트를 몇 동씩 쳐야 되는 그 전문 텐트 병이었습니다. 24 인용 텐트 하니까 향수가 생각나네. 네. 다른 분들 또 질문 있을까요? 예. 예 질문 없으면은 다음 소재로 또 아주 중요한 부분은 제가 오늘은 어 테이블하고 의자까지만 할게요. 그 외에도 버너도 있고 사실은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캠핑 용품만 전체적으로 대분류로 하니까 14 가지 정도 되는데 시간상 오늘은 테이블, 의자, 체어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질문 받고 이렇게 마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테이블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릴게요. 어떻게 근데 제가 오늘 하는 이 미덕이 캠핑을 생각하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유용한지 모르겠습니다. 뭐 저도 중간 점검을 하는 차에서 유용하다 싶으면은 박수 한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늘 호몽이가 하는 캠핑 이야기가 나름대로는 모르는 것도 알게 되고 좀 유용하다.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예.
자, 캠핑 테이블 종류가 있는데 제일 앞에 내가 폴딩 박스 상판을 놓고 테이블에다가 넣어 놨죠. 이게 폴딩 박스는 나중에 오늘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은 수납을 할 수 있는 폴딩 박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다닙니다. 차박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텐트 치는 분들도 많이 가지고 다니는데 그 위에 나무판이라든지 플라스틱으로 해서 이렇게 상판을 올리려면은 저게 덮개도 되지만은 테이블도 됩니다. 예예예. 그래서 이게 제가 테이블을 해서 쓴 게 여 위에서 웬만한 데를 뭐 버너도 올려 놓을 수도 있고 쓰기 때문에 테이블 난에다 같이 지금 붙여 놨습니다. 폴딩 박스 상판도 테이블도 된다. 그다음에 차박 안에 차 안에서 들어가서 주로 쓰는 게 접이식 테이블 좌식이 있는데 딱 2 단으로 접히는 요게 있습니다. 요게 가장 싼 모델이고요. 이런 형태로 돼 가지고 또 좀 고급스럽게 나오는 모델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텐트 같은 데서 쓸 수 있는 접이식 테이블 입식이 있습니다. 요게 2 단도 있고 3 단도 있고 크기에 따라서 있는데 이 높이가 이 좌식은 뭐 한 30 센티 20 밖에 안 되고 이것은 한 70 정도 되는 그런 높이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이즈도 큰 게 있는데 저는 지금 2 단만 했는데 접었을 때는 이렇게 반 그 부피가 있으니까 부피가 작은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고전적인 형태의 접이식 테이블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아이언 메쉬 테이블이라고 밑에 보이죠? 메쉬 망으로 철로 되어 있는 망으로 해 가지고 있는데 디자인이 이뻐 가지고 감성 캠핑 하시는 분들이 즐기는데 효용성은 이 메쉬 사이로 음식물이 떨어지거나 이러면은 관리하기가 좀 어려워 가지고 그래서 항상 감성을 주장하다 보면 불편함이 많이 따릅니다. 예. 국밥빵님 무슨 돌을 테이블로 그거 그거 진짜 60 년대도 아니고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다음에 버너 일체형 테이블이라 해서 이렇게 버너 일체형도 가지고 있는데 주로 가족 캠퍼들이 어 많이 쓰는 그런데 저는 선호하지 않는 편입니다. 무겁기도 무겁거지와 따로 가져야 되는 게 수납하기도 좋거든요. 네네. 그래서 버너 일체형 케이블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사람들이 많이 가져야 되는데 차박하는 사람들이 차 안에서 쓰기 위해서 미니 롤 테이블을 해서 이렇게 합니다. 다리도 그냥 한 방에 딱 접히고 위에 롤 형태로 딱 잡으면 이 수납이 되게 좋거든요. 수납이 좋단 말은 그렇게 경량 수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미니 롤 테이블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 많고 저도 초기에는 이것을 많이 썼고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쓰기 위해서. 그다음에 어 이게 한 1년 반 정도부터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롤 테이블 감성 캠핑하는 분들은 목재를 롤 테이블을 쓰는 분이 있고 실용성을 좀 주장하는 하는 사람들은 알루미늄 롤 테이블을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게 뭐 코스트코 롤 테이블이 아주 인기 있는 모델인데 이렇게 길이가 1 미터 20 정도 되는 롤 테이블이 가장 인기 있습니다. 뭐 1 미터 짜리도 있고 800 짜리도 있는데 1 미터 20 짜리가 쓰기가 좋습니다. 부피가 좀 크더라도. 예. 고런 부분에서 인데 요것은 둘 다 이 롤 사이가 돌돌로 말리는 사이에 음식물 같은 게 들어가면 또 깔끔하지 않은 부분이라서 여 위에다가 레자로 해 가지고 테이블보를 깔아 놓고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쓰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의외로 음식물을 많이 흘려 가지고 나중에 좀 지저분해지거든요. 특히 목재는 또 습기라든지 이런 것을 좀 관리를 잘해야 되니까 네, 비싸기도 하고 감성 캠핑 하시는 분들한테 멋스럽기는 이게 상당히 멋있습니다. 예. 예. 캠핑 테이블이었고요. 제가 시간적으로 그랬는데 바로 의자까지 넘어가서 의자 마무리 짓고 질문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은 텐트보다도 우선해 가지고 어디 밖으로 나가야 되겠다. 차만 끌고 의자부터 저는 사기를 원합니다. 사시기를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 보면 릴렉스 체어, 암 체어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릴렉스 체어가 앉았을 때 뒤로 목까지 다 지대줄 수 있는 릴렉스 체어가 가장 범용적입니다. 가족 캠퍼들도 많이 가지고 다니고 저도 뭐 릴렉스 체어가 뭐 4 세트 정도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부피감이 좀 있습니다. 길게 뭐 1 미터 20 정도 되는 그 길이에 있는 그 부분이 딱 접혀 가지고 가져야 되기 때문에 두서너 개만 들어도 상당히 부피감이 있으니까 근데 편하기는 되게 편하고요. 그다음에 암체어라고 해가 부피감은 릴렉스 체어보다 좀 덜한데 이렇게 천으로 전체돼 가지고 있는데 쪼끔 뭐 저는 이 성향은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팔도 잘 지탱하고 이런 부분이 좋다고 이걸 전하는데 어
이걸 선호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다음에 좀 감성 쪽으로 넘어가서 비싸더라도 목재 릴렉스 체어를 쓰는 분도 있고 폴딩 체어인데 폴딩 체어 이런 분들도 대부분 앉아 보면 상당히 편한데 상당히 이 앞에 릴렉스나 암체어보다는 무겁고 비싸고 관리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렇지만은 되게 멋있습니다. 이런 걸 앉아 있으면은. 우리 또 뭐 어디 가면은 남들도 많이 보는 공간이 많으니까 멋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그런 것들도 좀 예 해 가지고 자기 취향에 맞게끔 그다음에 비싸지만 가장 인기 있는 모델 헬리녹스라고 내가 일부러 박아 버렸는데 이게 아주 대표 명사처럼 했는데 경량체에서는 수납이 아주 좋습니다. 백패킹 백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딱 접으면은 되는데 되게 편하기도 하고 헬리녹스는 뭐 웬만한 사람들이 앉아 봐도 다 편하다고 하니까 그만큼 그래서 보통 이 체어가 4-5만 원 정도 하는 선에서 저 경량 체어를 살 수 있는데 헬리녹스는 참고로 17만 원 돈 합니다. 근데도 색깔을 고르려면은 못 삽니다. 예. 그래서 헬리녹스는 그만큼 인기 있는 모델이고 품절이 자주 되는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고런 부분인데 저는 추천한다면 헬리녹스 체어도 꼭 하나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의자도 되고 작은 테이블도 될 수 있는 다이소 접이식 의자 5천 원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요거 꼭 추천드립니다. 저 스타렉스 캠핑카 안에 이거 2개 실려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나 오늘 말씀 못 드리지만 워터저그라든지 쿨러라든지 이런 것을 땅바닥에 놓는 거는 좀 주제 보니까 이 위에 놓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걸 불멍할 때 제가 의자로 쓰기도 하고 합니다. 그다음에 바베큐 체어 이런 것들은 손님 접대용으로 이것도 작은 사이즈도 있고 큰 사이즈도 있는데 주로 가지고 다니면 참 좋습니다. 그다음에 포터블 체어 이것도 뭐 중간에 저도 이런 것들을 사실은 다 가지고 있는데 용도에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 가지고 다니면 됩니다. 자 지금 오늘 텐트, 타프, 테이블, 체어 여기까지 했습니다. 테이블 체어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게 있습니까? 예 소비마님 다이소 최고인데 요새 다이소 가면요 캠핑 용품도 나오는 것도 있지만은 응용을 해서 캠핑 용품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심심하면 다이소 가서 캠핑 관점에서 물건들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서바이벌 용품, 다이소 서바이벌 용품은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퀄리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서바이벌이라는 것은 생존 용품이니까 좀 좋은 것들, 메이커 있는 것을 좀 저는 추천드립니다. 예. 그래서 제가 차박을 할 때 만약에 뭐 뚜벅이라면은 이런 것들을 함부로 추천할 수 없고 글램핑장이라든지 이런 가라고 하고 싶고요. 근데 뚜벅이를 벗어나가 차가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구입하라고 하는 게 이 경량 체어하고 꼭 이 형태가 아니더라도 경량 체어 수납이 좋은 체어하고 간이 테이블 정도 요 위에서 테이블 요거 큰 게 아니더라도 요렇게 작은 테이블 있지 않습니까? 롤러 요 정도는 딱 갖추면요. 아무 데나 가서 경치 좋은 데 가서 의자 테이블 딱 펼쳐 놓고 뭐 김밥을 끓여 먹든지 컵라면을 끓여 먹든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고 정도만 딱 갖춰도 처음에 그냥 캠핑 기분 다 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자 오늘 지금 8시 48 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준비된 자료는 다 어차피 제가 뭐 다 보여드리지를 못하고 사실 마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미래지도사 호몽이의 행복 캠핑이란 이름으로 해 가지고 캠핑 뭐 캠핑장부터 캠핑 용품까지 이렇게 쭉 이야기 드렸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이라든지 이제 마이크 켜시고 자유롭게 좀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이크 되시는 분들은 마이크 켜고 질문해도 좋고요. 국화빵님 예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질문 없으신지요? 지금 이 다음에도 지금 보시다시피 버너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코펠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되고 그다음에 쿨러 곧 인제 막 쪼끔 있으면 이 쿨러도 엄청나게 필요하거든요. 그다음에 랜턴도 아주 중요합니다. 랜턴 이야기도 해야 되고 선풍기 냉방 장치 이야기도 해야 되고요. 난로 이야기는 사실은 뒤로 뺄까 했는데 어차피 냉방돼서 난방 이야기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자는 침대 및 매트 이런 이야기도 해야 되고 침낭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화롯대 이 불멍에서 화롯대는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죠. 화롯대 이야기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방 외에 여러 가지를 또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더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제가 미더블 4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캠핑 이야기로 넘어갈 텐데 이렇게 찾아주시고 좋은 뭐 궁금한 점 있으면은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아는 범위 제가 뭐 100%다 알지만 아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한 친절하게 답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캠핑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뭐 저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주제도 좋으니까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엘리 클래스 님도 와 주셨네요. 빨강 요정님. 홍춘 님도 아까 미덥 하시지 않으셨나요? 홍춘 님도 와 주셨고. 재롱둥이 님, 6만 원 님, 루트 님도 오셨고요. 다들 아무튼 이렇게 와 주셔 가지고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캠핑을 워낙 좋아하니까 이렇게 정리해 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예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듣기에 이런 진행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캠핑이란 주제를 떠나서 호몽이가 이런 식으로도 앞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다른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뭐 직접 마이크 켜거나 이렇게 채팅창으로 남겨 주시면 제가 참조해서 그 자료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비마님, 국가빵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국가빵님이나 비마님은 너무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돼 가지고 예. 보온 보냉 장비 정말 필요하고 특히 얼음이 안 녹게 가지고 다니는 노하우도 필요하고요. 이렇게 제가 단순히 쿨러 이야기를 이렇게 오늘은 그냥 개론으로 이러지만 다음에도 개론 한 번 더 하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강론으로 넘어가면은 해 드릴 이야기들이 정말 많아요. 어떻게 하면은 한 3-4일 동안 가져다 해도 얼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노하우라든지. 예. 예. 캠핑 나가다 보면은 겨울뿐만 아니라요. 여름에도 춥습니다. 그래서 항상 두꺼운 옷을 가지고 다녀요. 항상 비 맞을 때도 있고 새벽은 제일 추운 시간이 4 시에서 6시 사이가 제일 추워요. 그때 기준으로 옷을 잘 가져가면 되는데 의외로 가서 벌벌벌 떠는데 그리고 정말 추울 때는 화롯대도 안 통합니다. 제가 작년에 홍천에 그때도 맞다 모곡봉 빨리여행지 갔었네요. 아 영하 18도 내려가니까 그때도 제가 거기서 미드볼 한번 했었는데 하룻대 못 피우겠더라고요, 너무 추워서. 예. 캠핑 영상 찍어서 협찬. 가면남님 이미 유튜버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요. 거기에 벽이 너무너무 높습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유튜브 한번 해 보자고 해 보라고 권유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캠핑을 좋아하니까 저는 '카메라의 노예가 되기 싫다.' 이렇게 하면서 거부를 했습니다. 가면남님도 쉬운 길 아니니까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혹한기 때도 힘들지만은 여름에도 춥다는 것을 잘 명심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또 그러니까 반팔만 가지고 가다가는 진짜 큰일 납니다. 항상 긴 팔로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지금 시기에는 더더욱 그렇고요. 지금 시기는 아예 그냥 뭐 후디스라든지 뭐 패딩 이런 것을 가지고 다니는 게 더 좋습니다. 네네네. 비마님하고는 나중에 뭐 캠핑 이야기 따로 내가 한번 더 개인 강의를 해 드릴게요. 비마님 저도 좋아하고 비마님도 저를 좋아하니까. 아무튼 이렇게 1 시간 가까이 같이 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네. 질문 없으시면 제가 오늘은 뭐 이렇게 해서 일부러 질문을 시키지는 않겠습니다. 또 근손실 여포님도 새로 오셨네요. 예. 오늘은 전체적으로 제 앞장을 열어 놓고 같이 한번 사진을 좀 찍으셔도 좋을 것 같아서 제 옆으로 한번 모여 주시기를 청합니다, 마치기 전에. 예. 옆으로 와셔서 배경화면에 이렇게 스크린 바라보면서 사진을 좀 찍으면 좋겠어요. 예. 예. 다들 좀 모여 주실래요? 저도 뭐 별거 안 합니다. 하트 날리고 최고 날리고 박수 치고 이렇게 3장 오늘 찍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들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부 다 아바타 모드로만 엘리클스님 줄을 똑바로 잘 쓰시라고요. 깜짝아. 아이 진짜 놀래라. 민폐형 주인님. 진짜 깜짝 실물이죠. 놀랐네. 아니 걸그룹이 해주세요. 줄을 쓰면 어떡해. 무슨 아우 걸그룹이 저래요. 이상해. 아이고 깜짝이야. 진짜 깜짝 놀랐어요. 좀 조신하게 홍춘님 살아요, 저 지금 홍춘님. 이어서 뛰고 하는데 귀가 갑자기
아무튼 와주셔서 줄 너무너무 잘 고맙습니다. 쓰시라고요. 앞으로 좀 나오시라고요. 아니요. 아니 네. 상관없습니다. 자유롭게 쓰시면 되죠. 뭐 옆으로 쭉 쓰실 이유가 없겠습니다. 네, 다들 나오셨습니까? 자, 네. 진짜 호몽이의 행복 캠핑에 오셔 가지고 1시간 동안 들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또 뒤에서 수고해 주신 스태프님들도 사진 촬영하신다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하트 날리면서 하트하고 최고야 하고 박수 치면서 오늘 마무리합니다. 하나 둘 셋 하면 하트 날려 주십시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박수 한번 청해 드릴까요? 박수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호몽이가 오늘 최고로 했건 안 했건 호몽이 수고했으니까 최고야 파란색 최고야도 한번 날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네, 다들 와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해서 가능한 한 저도 뭐 사업을 하고 개인 일이 있으니까 다들 가서 뵙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제가 관심 있고 좋아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찾아뵐 테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면은 가서 또 인사드릴게요. 와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4월 달에는 계속 캠핑 주제로 할 것이니까 캠핑 이렇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같이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또 뭐 이렇게 질문 사항 해주시면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캠핑을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가장 요즘 고민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제가 3년 동안 돌아다니는 부분에서 또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으니까 같이 또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안녕히 가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진이님 나와봐. 홍진이님 나와. 일로 나와. 홍진이. 엘리님하고 뒤에 가서 둘이서